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공매도 얘긴데요.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처가 5월 2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게 찌질하게 두 달씩 세 달씩 연장하고 그래. 네. 길게 한 1년씩 이렇게 때리지. 그렇죠.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의 연장 압박에 기존 재계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오늘 일면이나 다른 안면 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개미에 밀려 공매도 금지 재연장.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애초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재개, 금지의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이게 선거 때문이다. 아이고. 이래 기사를 내용에 쓰고 있는데, 근데 금융위원장의 반박도 뭐 실기는 했어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위가 정치권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당초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000만 개인 투자자의 표를 의식한 여당의 압력에 밀려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선거용 대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 시험 가동이 필요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2달 늘렸다고만 했다. 잠깐만, 네. 개인 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고요? 앞에는 1,000만 개인 투자자의 표를 의식한 여당의 압력에 밀려서 입장을 바꿨다며. 네. 그러면 앞에 말한 1,000만 개인 투자자하고 뒤에 개인 투자자들 모임하고 다른 거야? 근데 같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문장이 이래서 그런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더 연장하던가 아예 없애라. 이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세균 총리가 며칠 전에 그 나와서 한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네. 보완을 해서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보완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냐를 놓고 얘기가 많았는데 이걸 2달로 잡은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몇몇 주요 종목들 대형주들에 대한 공매도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애들이 나쁜 방향으로 써요. 선거 때문이다. 선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 개인 투자자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보완책이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오. 왜냐면 이 지수 종목 안에 편입돼 있는 것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주가 지수 주가도 높고 사이즈도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일반 사이즈나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때리면 투자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외국 세력들이 와서 매집을 하겠다고 공매도 치잖아. 에이. 그럼 개미들이 잘 됐네. 잘 됐네. 이때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맞짱 뜰 수 있어요. 사버리고. 오히려 역으로 사갖고 거지를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공매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이 굉장히 안 좋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조치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덤비는 거기 때문에 멀쩡한 회사한테 덤벼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서 지들도 남을 게 없는 망해가는 회사 주식을 안 사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를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외국 세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모르겠어. 어디 가서 이제 2달 동안 푼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베팅 금액을 크게 갖고 들어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공매도 잘못 던졌다가는 역으로 다 빨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이런 안정적으로 우리가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주가가 주식 수가 많은 시장 안에서 외국인 세력이나 기관이 공매도하면 지금 같으면 100% 이깁니다. 네. 우리가 이긴다. 예, 개미가 이긴다는 거죠. 동학 개미가 이긴다. 동학 개미들이 그만큼 자본 능력이라든지 옛날처럼 이제 분할돼 있지 않고요. 여러 개 조직으로 이렇게
이 합쳐져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이 이렇게 대충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뭐 엘리펀트 펀드에서 뭐 3조 원 정도 공매도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같이 붙어갖고 맞붙어서 걔네들을 거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과 행동력을 우리가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서학 쉽게 이러지 못한다는 서학 거죠. 개미들은 지금 실패한 걸로 지금. 아니 서학개미들도 이번에 게임스탑 같은 건 지켜냈는데 네. 예,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이게 이제 종목 발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게임스탑을 이끌어낸 거는 이제 일부 몇몇 그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거든. 근데 걔들이 또 다 잘렸어. 쉽게 말하면 SNS에서.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은 지금 누군가 공용된 정보를 주거나 그거를 운영해가지고 리더가 없구나. 리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이 동학개미들은 지역마다 회사마다 다 리더들이 있어. 되게 신기하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 옛날처럼 그냥 개미가 아니에요. 개미 군단들이야. 쉽게 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약간 저는 옛날에 우리 이게 진짜 우리 국민성 요건 문제야라고 했던 게 뭐냐면 다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지고 이게 단합이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잘난 맛이 사실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지금은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정 수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수준이. 지금도 그 뭐 이런 예는 좀 그렇죠. 우리 방송 듣고 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올해 성장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쭉 있다라는 얘기 듣고 그렇다면 지금이 주가가 저평가다라고 생각해서 주식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어찌 됐거나 유동 자금이 있잖아. 뭐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집 살 돈이 없어서 주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찌 됐거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투자하기 위한 그 공정한 일종의 이제 이게 불공정한 상태에서 계속 개미는 털려고 이런 건 누가 못 들어가잖아. 근데 공정한 투자가 유지될 수 있는 증권 시장이라 그러면 오히려 그 판도나 규모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외국 애들이 들어오고 그만큼 판돈을 더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도 개미들이 더 증자를 해갖고 걔들하고 맞설 수 있을 만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매도 갖고 돈 많이 갖고 들어오라 이거. 대통령도 들어오라 그랬잖아.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도 투자하러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투자하러 들어온 걔들이 익숙한 투자법은 공매도나 뭐 선물 투자 같은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장에 가서 해보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되나? 니네들 놀던 물하고 한국이 지금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주가지수 편입 안에 있는 대형 종목들에서만 허용을 한다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1차적인 방어책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막 동학개미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렇죠. 그럴 이유는 없는 건데 기업도 뭐 피해를 보거나 그럴 건 없을 건데 이제 그게 타겟이 되면 앞으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이라든지 주가 방어하는데 힘들죠. 어느 정도 좀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도 그 기업만 건실하고 그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보증을 보여주기만 한다고 치면 우리가 서양 놈들이 와서 돈질하는 거를 동학 개미들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1차적인 타겟으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치료제 업체를 걔네들이 노리고 있고 거기에다 그걸 자꾸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고 인증받은 지금 항체 치료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걸 왜 외국 애들이 탐을 내겠냐고. 결국은 지들이 이게 전방에 있고 이게 갖고 싶기 때문에 경영권을 갖고 싶기 때문에 거기를 작정하고 들어오겠다는 거거든. 그런 건 우리가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시간 동안
시대가 너무 많이 빨리 바뀌었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매도 하면 그냥 개미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깨지는 거야. 공매도란 용어 자체를 몰랐어. 그렇지. 그리고 그냥 개미는 약간 주식하면 다 망해. 그게 다들 하던 얘기였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또는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왜? 이제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다 어느 정도 이상은 다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처음 이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90년대 초반 대학에서 어떤 강의를 했냐면은 정보가 힘이다라는 강의를 대학 때 했단 말이에요. 90년대 초반에. 근데 과연 그러면 정보가 힘이 되던 시절에는 뭐냐면 정보가 공개되는 어떤 특권층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정보가 정말 공평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오픈이 돼 있어요. 노력만 하면 어떤 정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환경적으로도 요인적으로도 좋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사회적 환경, 뭐 인프라의 환경뿐만 아니라 플러스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죠. 화웨이 스마트워치. 네.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어.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바람직스러운 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몰려갈 자금들이 이런 주식시장 같은 공개적인 시장을 덜 투기적인 시장으로 몰려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부하고 싶은 건 5월 이후에 진짜 많은 외국인들과 자본들이 한국 시장을 보고 덤벼들 겁니다. 왜냐면 맛있어졌거든. 살이 통통하게 올랐거든, 이 한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걸 잡아먹겠다고 늑대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늑대들하고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을 개방해 놓고 있는 수출을 지상 어떤 경제 과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은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일어나. 자, 그 전쟁의 상황에서 난 그동안 제일 화가 났던 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하고 손을 먹고 개미를 털어먹으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동안은.
이제는 이 태도를 바꿔서 진짜 서학 개미들과 동학 개미들의 중간에서 가급적이면 한국 기업과 한국의 자본 투자자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야. 결국은 그런 기관 투자자를 국민들이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투명도가 높은 정권을 계속 창출해내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많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기업이 말하자면 원칙 없는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기업 경영에 대한 공개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주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공정경제법 같은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되고 그만큼 기업들이 더 투명해져야 돼. 그러려면은 투표 잘해야지. 그럼 그런 법 만들어내는 우리 그 싸움꾼들을 뽑아야지. 우리 본진들이 그 역할을 계속 해내야지. 예.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발전 진짜 속도가 똑똑해. 빠르. 진짜 속도 빨라.